위기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죠? 전혀요. 확률이 50%가 넘는다. 정보 또 들어갔죠. 약달러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어때요? 계속 마이너스였지만 갑자기 엄청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처럼 무역이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줄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막히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 얘기 많죠. 나스닥 이번 달 초에 정점 찍고 지금 꾸준히 하락세 보이고 있죠. S&P 마찬가지죠. 최근에 폭락 핵심이 됐던 것은 니콜라와 나녹스 이런 애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50달러대를 넘었었는데 지금 10달러대다. 그리고 여기도 50달러대 넘었었는데 지금 27달러대다. 니콜라 저기 회장은 빤스러졌잖아요. 지금 주식으로 뭐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단타하다가는 언젠간 망해요. 지금도 니콜라나 저런 데 들어가서 몇백억 몇천억 손해 났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봐도 결국엔 그렇게 낚인다. 그래도 주식 불로소득이 낮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부동산은 남의 돈 뺏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근데 바로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단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동학개미 승리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떨어지고 나서 중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품이 많이 꼈었다. 거품이 어떻게 꼈는지 보면은 그 전에 저희가 알아둬야 될 용어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만원인 주식이 1년에 만원의 순이익을 낸다. 그러면 PER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5만원짜리가 만원 올라서 벌고 있으면은 얘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1,000원 벌고 있는 애보다는 지금 주식이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지금 걔 많이 벌어다 주는 애니까 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가 높아졌으니까 너무 높아졌는데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이때가 리먼 때죠. 평가가 뚝 떨어졌다. 이때 리먼 때가 거품이 가장 심할 때였죠. 리먼 유로존 보면은 이때 다 떨어지더라. 미국도 떨어지고 영국도 떨어지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서서히 쌓이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사실상 경제 회복 안 됐죠. 근데 주식만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고평가되고 있는데 어디예요? 유동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미국이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더 많이 높고 선진국, 개발도상국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떠냐? 통계청에서 주가 이익 비율 PER 받아봤을 때 리먼 때 한번 올랐다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쭉 해서 저평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랐다. 리먼 때보다 더 높죠. 제가 그러니까 리먼 때보다 계속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도 금리 낮으니까 몰렸다. 금세 몰렸죠. 굉장히 고평가됐는데 결국에 떨어지게 되더라. PER 제외하고 워렌 버핏이 버핏 지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닷컴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주주가 고맙다고 했었죠. 10%만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당신들끼리 이야기해서 사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안 산다. 버핏이 그랬었죠. 왜? 위험하니까. 그 위험함을 나타내는 것이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가를 S&P로 갈 때도 있고 혹은 뭐 다우 지수로 갈 때도 있고 나스닥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전체 시가를 GDP로 나눠봤을 때 GDP에 비해서 시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평가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버핏 지수 중에 두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두 가지만 딱 가져왔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윌시어 5천 대 GDP 비율. 윌시어 5천이라는 거는 5천개 기업 뽑은 거예요. 우량 기업으로. 그랬을 때 어때요? 역대 최대를 찍고 있죠. 리먼 때보다 훨씬 심한 것은 물론이고 이때가 언제예요? 닷컴 버블 때가 주식 거품이 제일 심했었죠. 그리고 버핏이 그때 아니라고 했고 결국에 터졌죠. 버핏이 절대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맞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터져서 뚝 떨어졌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 닷컴 버블 올라가던 이 기울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더라. 상위 5,000개 기업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거품이 꼈으면 상위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닷컴 버블 뛰어넘었죠. 요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무역이 9.8%가 줄었죠. 일평균.
거의 한 10%는 무역이 안 되고 있다. 품목별로도 유가가 작살나는 이유가 있죠. 석유 제품, 특히 석유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뭐예요? 석유죠.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LPG부터 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 지금 뭐 관광이 막혔고 항공이 막혔고 차 한 대 굴러가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 굴러가는 게 석유 훨씬 많이 쓰는데 항공사도 지금 죽을 맛인데 코로나 공포 계속 퍼지고 있죠. 승객이 뭐 지금 코로나 전파했다, 기내 감염 과학적으로 뭐 입증됐고 관광객은 이미 65% 줄었고 이게 금융위기 때문에 5배 손실이다. 가스 어차피 뭐 많이 안 터졌죠. 리먼 때도 줄었어요. 7월부터 회복된다고 해도 이 모양이다. 근데 7월부터 회복 안 됐죠. 지금 여기 9월이 저점이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2월부터 회복되면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2000년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관광 수입이. 그러니까 항공사들 죽어나고 관광사들 죽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석유를 막 매입하고 관광주를 매입하고 항공주를 매입하고 정신 나간 거죠. 그런 거 사라는 사람들. 거기다가 리먼 때 경유에 목이 터졌었죠.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이 리먼 때만큼 거품이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기지 못 갖고 쫓겨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분명히 9월에서 연말까지 모기지 상환을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연준에서 주식의 고평가 이런 거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전에 분명히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3월에 했으면 6개월 가면 종식 되겠지 싶어가지고 9월까지 연장해줬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말까지 기간 연장한다. 이거 말해서 끝날까요?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모기지 압류 및 강제 퇴거 유예 이것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터진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9월에.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집값은 오르고 뭐 주가는 오르고 실물 경제와 금융 자산은 별개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것도 어차피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저물가 이야기했었죠. 저물가 이야기했더니 뭐 지금 뭐 채소값이 얼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번에 뭐 태풍 해가지고 장마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생산이 줄어서 물가가 순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간 업체에서 다 속여가지고 떼어먹고 있더만. 7톤 실었는데 한 2톤만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가격 띄우고 있더만. 중간에서 장난질 치는 것들은 그냥 손모가지를 그냥. 우리나라 역시도 9월에 만기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드러났을 텐데 광화문 집회발로 엄청나게 터지면서 지금 이자 납부도 6개월 늦춰지게 됐죠. 2차 코로나 터진 거잖아요 사실. 2차 팬데믹. 그래서 9월 만기를 내년 3월 만기로 미뤘다. 그렇다면 이거는 위험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안 끝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죽 먹고 약 먹고 이 정도 회복됐을 때 여기쯤에서 수술 들어가자 라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일자를 잡았는데 밥 먹고 약 먹고 있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요. 9월이 다가왔는데. 그럼 내년 3월까지 일단 먹어보고 괜찮으면 수술 들어가자 이렇게 미룬 거잖아요. 내년 3월에도 이러면은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9월에 차라리 터지는 게 나았지 지금처럼 안 터지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 거기다 지금 대출 연장됐는데 은행들 어때요? 무수익 자산이죠. 무수익 자산. 코로나 탕감 뭐 이런 형식으로 연결될 위험성도 높고 만기 연장. 갚을 인간들은 갚았다. 그런데 왜 연장해 주겠어요? 연체가 되니까 그렇죠. 살아나지 못하니까. 갚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고 위험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가요? 은행이나 금융회사 부실로 넘어갈 수 있다. 무수익보다 위험 자산 많이 떠안고 있었죠. 그때 파산한 게 리먼 브라더스다. 그때도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됐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리먼 브라더스처럼 위험하게는 안 했죠. 첫 바젤은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2년에서 6년이나 미뤄서 2018년부터 시행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대출 규제를 계속 들어갔었죠. 대출 규제가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무리하게 대출 받으니까 위험하니까 세계적으로 바젤 3를 시행해서 위험도를 없애자. 위험 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기를 막자. 버블을 막자. 이런 형식으로 바젤 3를 시행하자고 했는데 미루고 미뤄서 버블은 계속 키웠고 그래서 2018년에나 시행이 돼서 대출 규제 들어갔다. 그런데 이거를 뭐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계대출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무슨 무주택 가구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요. 대출 규제 풀라는 인간들은 다 지들 이속 차리려고 하는 얘기죠. 은행에서도 BIS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뭐 만기 연장 뭐 심사 강화해서 한도 줄이고 줄이는 건 방법은 두 가지다. 한도 줄여서 빌려주는 돈 줄이고 회수하는 돈 늘린다. 그 다음에 금리 올린다.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근데 기준금리 안 올리니까 시중금리라도 올리는 거죠. 축소 방안 나왔고 어때요? 그 다음에 시중대출 한도 더 재죠. DSR 10년 분할 상환도 축소한다. 10월부터.
DSR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DSR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LTV는 내가 지금 맡긴 담보의 비율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DSR은 내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나 갚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5년으로 줄어든다. 비율이 높아지죠, 당연히. 2배 이상 높아지죠.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 뭐 연봉 1억 벌었으면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2, 3억밖에 안 되는 거다. DSR로. 그 다음에 금리 얘기했죠? 금리 인상 어떻게 돼요? 지금 카뱅도 올리고 있다. 카카오뱅크 이전에 그전에 주담대 금리 올리고 신용대출 금리 올리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은행도 올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금융권에서 많이 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 올리고 하면서 신용대출 우대금리 1% 없애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기준금리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코픽스 금리 떨어졌고 최근에 보면은 5년물 채권 금융채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올린다. 그만큼 은행에서 위험도를 느끼고 지금 회수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터지고 있죠. 물 선물 거래도 터지고 있어. 기후변화 뭐 물 가격 기반으로 해서 선물 거래했다. 물 시장 현물 거래가 추이하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 비트코인 보는 거 같죠? 터지고 있다 이미. 기이한 쪽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고 한번 제대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질 건데 지금 연준에서도 하나하나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재정 풀어서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에 터지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지 않을까? 금도 떨어지고 있죠. 10% 가까이 떨어졌다 지금. 달러 가치 오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유동성 장세하면서 돈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러 가치가 왜 올라요? 한두 달쯤 전에 올렸었죠.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거 중단했다. 이번엔 주가가 왜 떨어져요?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왜 주가가 떨어졌냐를 보면은 2023년까지 금리를 유지한다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추가 재정을 더 푸느냐 안 푸냐였는데 미국에서 그 얘기 더 안 하잖아요. 제로금리만 유지한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해봤자 이미 정점 찍었고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23년까지 유지하니까 앞으로 계속 유동성 장세고 계속 뭐 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진짜 기억자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주식 위험도는 닷컴버블 이상이다. 리먼 이상이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고 있죠. 이미 터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동학개미에 승리하면서 동학개미들을 유도하고 있다. 왜요? 그들이 받쳐줄 동안 빠져나가야 되니까.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고 동학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거 승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대량으로 작전이 가능한 것도 개미들보다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혹은 대주주들 이쪽이 가능할 텐데 돈 많은 사람들. 9월에 대출 만기.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연장했는데 연장했다고 좋아라 하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 끝났죠. 안전자산도 위험할 수 있다. 달러도 떨어졌다 올랐고 또 금은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르면 현금 보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변동성이 큰데 계속 오르던데요. 그때 네 말 듣지 않고 샀으면 올랐을 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머릿속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발끝에서 사서 상투에서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무리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 9월 경제 대위기 시작됐고 10월에 더 위기 올 거고 내년까지 계속 위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론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거품이 많이 꼈고 경제는 아직도 죽을 맛이다. 수출 살아나지 않았고 내수 살아나지 않았고 내수 좀 살아날라 했는데 어떤 것들이 터트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확진자 지금 세 자릿수 나오고 있다. 그런데 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V자 반등? 어림도 없는 소리죠. 경제 위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무리하지 말아라. 경제 위기 때는 잘 지키기만 해도 중간 이상은 유지하는데 이때 뭐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무엇이든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딴 얘기에 넘어가서 사는 순간은 그 사람한테 빨래기 딱 좋은 상황이다. 라는 점 꼭 알아.